11월 2일 금요일 김성수의 시시각각입니다. 지난주에 2016년도에 만들어진 런천미트 햄 제품에서 세균이 검출되어 전량 회수 조치됐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런천미트에서 검출된 세균이 병원성 식중독균이 아니고 일반 대장균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제조 과정이 아닌 유통이나 또 식약처 실험 과정 중에서 대장균에 오염된 건 아니냐는 그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숭의여대 식품영양과 차윤환 교수와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류영진 식약처장이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된 런천미트 통조림에서 일반 대장균이 기준치를 초과해서 검출됐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니까 검출된 세균이 병원성 식중독균이 아니다. 일반 대장균이다. 이렇게 확인해 준 것입니다. 이 둘이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는 엄청나게 다양한 세균들이 살고 있는데요. 예. 사람한테 병을 일으키는 것들을 이제 병원성 세균, 예. 그리고 병을 일으키지 않는 세균들을 일반 세균이라고 합니다. 예. 이제 결과적으로 이번에 발표된 내용을 보게 되면은 그 안에 들어있는 세균은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병을 일으키지 않는 균이라는 것은 확인이 됐고요. 예. 예, 실질적으로 식품에서는 이런 일반 세균이나 일반 대장균의 검사는 언제나 의무적으로 하고 있는 영역이 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런천미트 사태가 벌어진 게 소비자가 햄을 먹으려고 뚜껑을 따보니까 냄새도 네네. 나고 노랗게 변해 있더라. 그래서 뭔가 네. 의심이 돼서 신고를 했는데 지금 이 대장균은 80도 이상에서 살지 못하는 대장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제품을 만들려면 무조건 100도 이상 가열해가지고 완전히 멸균을 시킨 다음에 진공해서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네네, 맞습니다. 이 통조림에서 이게 나올 이유가 없는, 그러니까 제조 과정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죠. 예, 일반적으로 통조림을 만드는 제조 공정을 보게 되면 예. 멸균이라는 과정이 120도 이상의 온도를 가열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 통조림 만드는 공장에 들어오는 재료나 예. 아니면은 용수 예. 같은 경우에서도 일반 세균과 일반 대장균 검사들을 언제나 진행을 합니다. 그렇군요. 예, 결과적으로는 사용하는 재료에서 만약에 일반 대장균이 검출이 되면 예. 그 용수나 재료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예. 멸균 보정 그 과정을 생각하지 않아도 예. 제품 속에서 일반 대장균이 나올 확률은 상당히 적은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예. 특히 이번에 그 제조사에서 발표한 내용은 멸균 실험 테스트 결과 정상이었다라는 발표 내용을 봤을 때는 예. 제품 자체가 출고됐을 때 대장균에 오염되어 있을 가능성은 극히 낮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럼 유통 과정 중에 이렇게 일반 대장균이 번식할 가능성이 있나요? 일단은 통조림 같은 경우 이번에 2년 6개월 정도 유통이 지났는데요. 예. 통조림 같은 경우가 물리적으로 식품을 보호하고 있는데 이 물리적 보호수단이 깨질 경우에는 예. 외부에서 균이 오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통조림이 이렇게 찌그러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 찌그러지게 되면은 통조림의 이음새 부분이 벌어져서 예. 그쪽에서 외부에서 균이 들어와 문제를 일으킬 소지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통조림 살 때 찌그러진 거 이런 거 사지 말라고 하는 것인데, 근데 사실 이번 사태에서 정말 좀 충격적일 수 있는 가정은 뭐냐면, 그 해당 제품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대장균이 들어간 건 아니냐. 그러니까 결국 식약처의 어떤 실수가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거든요. 이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교수님? 가능성이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데요. 예. 왜냐하면은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세균이 나오면 제조 과정인지 유통 과정인지 아니면 보관 과정인지 이 세 가지에서 대부분 다 문제가 일으킬 경우가 많은데요. 예. 이번 통조림의 경우 그 대장균군이 들어갔다, 예. 일반 대장균이 들어갔다는 거는
외부의 통조림이 보관되어 있던 조건이 굉장히 극악할 경우에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아하. 그런데 그렇게 아주 극악한 조건이 아니었다 그러면 예. 보관 중에서도 대장균군, 일반 대장균의 오염을 보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검사 과정에서 혹시 잘못된 것이 아니냐라는 의구심까지도 생각을 하는 그런 전문가들이 있는 거라고 봅니다. 하여튼 뭐 이게 만약 그런 상황의 사고라면 식약처의 위상은 땅에 떨어지게 될 수밖에 없고 뭐 업체는 굉장히 억울한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인데 지금 있잖아요. 런천미트에서 네. 세균 검출을 확인을 할 때 검사 방법을 세균 발육 시험을 진행을 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적절하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대장균 검출을 다 알면서도 국정감사전까지 사실을 밝히지 않았던 거 이것도 식약처가 좀 이렇게 뭔가 의심이 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런지 좀 교수님께서 알기 쉽게 좀 정리해 주세요. 일단은 이번 사태 같은 경우에서는 예. 조금 2년 6개월 정도 지난 제품이었기 때문에 예. 균에 대해서 이제 그 균들이 살아있지 않고 죽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죽은 균의 뭐 어떻게 보면 사체를 가지고 어떤 균이었는지를 밝히는 과정들이 좀 있다 보니까 예.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었던 것도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런데 그런 면에서 이제 좀 급하게 진행을 하던 면에서 좀 이렇게 놓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예. 솔직히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은 저도 그 부분이 굉장히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그래. 세균 발육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뭐 세균의 양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원래 얼마나 있었는지. 일반적으로 대장균은 예. 몇 마리가 있냐라는 것보다는 예. 있냐 없냐만 가지고도 평가가 되기 때문에요. 예. 이 경우에서는 그 속에 대장균이 발육 과정 중에 나왔다라는 것만 갖고도 실제로는 이제 기준에 위배됐다라고 볼 수는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서는 일단 균이 한 마리라도 있으면 대장균들은 일반적으로 균을 키워서 그 한 마리라도 있으면은 그 한 마리가 있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발육 실험이라고 하는 것은 있냐 없냐를 평가하는 실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이제 국정감사 전까지 이걸 밝히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실질적으로 좀 실험 결과 피드백이 늦지 않았나. 피드백이 늦었다. 라는 그런 생각도 좀 해보고요. 예. 아니면은 이제 처음에 그런 걸 가지고 인터넷으로 시정 조치를 내렸는데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과하지 않았나 아니면 조금 놓친 부분이 있지 않았나라는 것을 자체적으로 좀 알아가면서 그런 것들을 좀 이게 시간을 버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조금은 해봅니다. 예. 전문가로서 이런 일련의 사태와 진행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우리는 도대체 어떤 걸 이번 과정을 통해서 배워야 될까요? 이번 과정을 통해서는 일단은 제품이 있었을 때 이번 경우에서는 이게 제조 중에 문제인 건지 보관 중에 문제인 건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이 바로 시정 조치가 나갔기 때문에 제조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억울한 면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제조사들의 억울함을 재발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어떤 대책을 조금 더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언제나 우리의 식품을 보게 되면은 관련 부서들이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핵심 부분이 나온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약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번에는 뭐 농산물이나 식품이나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아울 수 있는 식품에 대한 전문 부서들이 좀 더 강화돼야 되는 데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숭의여대 식품영양과 차윤환 교수와 연결해 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